안녕하세요. 동공TV입니다. 자, 오늘은 꼬마 빌딩 부자 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꼬마 빌딩 너무 갖고 싶죠. 여러분이 부를 축적함에 있어서 빌딩을 소유하고 싶은 아마 꿈이 있으실 겁니다. 그 중에 꼬마 빌딩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꼭 거쳐가야 될 이 꼬마 빌딩 부자 되기 아주 중요한 일인데요. 사실 월세, 뭐 전세, 어떻게 내가 그런 부동산 수익을 낸다라고 했을 때 빌딩에 도전하는 거는 사실 좀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빌딩을 갖게 될 때 현재 2018년도 19년도에 어떤 정책들이 많이 바뀌었고 어떤 상황인지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제가 참고한 책은 재테크 트렌드 2019년, 네, 이런 책이고요. 이 책에 5명의 이제 전문가들이 그런 부동산 투자, 그 다음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얘기해 주는데, 그 중에서 꼬마 빌딩 부자 되기에 저는 좀 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게요. 자, 꼬마 빌딩은 뭘까요? 꼬마 빌딩은 50억 미만의 소형 빌딩을 말해요. 다가구 주택, 호 전체의 소유자가 같은 다세대 주택, 상가주택, 오피스 건물, 상가 건물, 원룸 건물, 고시원 건물. 지금 보면은 이렇게 소형 빌딩이긴 하지만 집들이 들어가 있는, 상가와 집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상가만 있는 경우, 이런 걸 다 통틀어서 꼬마 빌딩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꼬마 빌딩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냐? 보통 이제 임대 수익이에요. 여러분이 그 임차를 두면 그들이 월세를 내겠죠. 보증금도 물론 들어옵니다만 그거를 일을 하지 않고도 계속해서 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임대 수익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는 만약 여러분이 나중에 매매를 하게 된 경우에는 시세 차익을 얻게 됩니다. 이게 또 빌딩은 규모가 있으면 또 몇 억씩 오르겠죠. 그래서 시세 차익을 위해서 꼬마 빌딩 인기가 많고요.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이 땅을 갖게 됩니다. 이 땅, 꼬마 빌딩의 땅을 갖게 돼요. 이렇게 다 불타 없어져도 이 땅은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땅을 또 소유할 수가 있는 게 꼬마 빌딩의 큰 매력이죠. 가격 변동폭이 크지 않아서 되게 안정적이에요. 주식과는 다르게 상당히 안정적인 거고, 노후 대비를 위해서 여러분 은퇴자들이 상당히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집 다 팔고 은퇴했는데 나한테 뭐 10억 15억이 있다, 그러면 이걸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30억짜리 빌딩을 사는 거예요, 대출 받아서. 그래서 뭐 그 빌딩의 맨 상위층에 거주를 하면서 거주도 해결되고 임대 수익도 내고, 나중에 건물의 그 시가가 올라가게 되면 판매했을 때 시세 차익도 내고 땅도 소유하고. 저는 이 꼬마 빌딩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 여러분하고 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너무 갖고 싶습니다. 그쵸? 자, 꼬마 빌딩이 그러면은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될까? 꼭 수익률을 계산하셔야 되는데요. 강남구에는 연 3% 초반 정도 나오고요. 홍대, 종로구, 용산구, 지금 용산구도 상당히 많이 떴죠. 용산구가 이제 10년 뒤에 여러분이 투자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이득을 볼 거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셔요. 막상 가보면 아직 좀 어떻게 변화될까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이 되게 많을 정도로 아직은 이렇게 좀 개발된 지역보다는 상당히 어, 좋진 못해요. 근데 사실 그럴 때 투자를 해야 결국은 수익을 내는 건데, 하여튼 용산구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개발 호재도 엄청 많아요. 이곳은 한 3에서 4% 정도 되고요. 서울 외곽에 같은 경우는 좀 높아요. 4에서 한 5% 정도 수익이 꼬마 빌딩이 보통 나고, 이런 걸 수익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1월에는 대출금리가 약 한 3% 초반이었는데요. 근데 강남하고 주요 지역에 있는 건물 임대료가 사실은 대출 이자보다도 낮았어요. 낮은 경우도 있었는데 임대 수익과 상관이 없어요. 돈은 별로 못 벌지만 땅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해서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아까 제가 땅을 소유하고 싶어서 땅값이 오를 거라 생각해서 소유하는 경우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허름한 이런 옛날 오래된 그 집을 막 이렇게 무너져가는 집을 이렇게 땅을 사서 거기에 이제 꼬마 빌딩을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예상해서 수익이 좀 덜 나오지만 그래도 이 꼬마 빌딩을 사들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빌딩을 갖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자부심이 엄청나다고 하죠. 그래서 수익을 못 내도 계속해서 강남의 빌딩은 지니고 싶어 하는 그런 수요자가 엄청 많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19년에 꼬마 빌딩은 어떨까요? 네, 2019년이 조금 이제 중반이 지나갔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어떻게 좀 밝은가요? 밝지는 않아 보입니다. 현재는 주택 대출 규제가 있고요. RIT는 이제 임대업의 이자 상환 비율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적용이 되면서 좀 어려움이 있고요.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권이 기한 5년에서 10년으로 2019년에 바뀌면서 사실 더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5년을 내가 계약하고 내보낸다든지 돈을 더 올리고 싶은데 이게 사실 10년으로 변경이 돼버리니까 임차인의 명도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사실은 좀 어두워요. 1번 매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높아졌고요. 대출 규제도 심해져서 거래 건수가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소액으로 최대한 대출을 내야 되는데 그쵸?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그 매입은 좀 어려울 상황입니다. 사실 소액을 가지고 대출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고 매각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주택이 들어간 건물은 사실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이런 경우 기존 주택 가구수에 포함이 돼 버려 갖고 양도소득세를 이제 중과를 받아요. 그러니까 팔기도 어려운 거예요. 바뀌었기 때문에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매각이 지금 어렵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임차인 명도가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먼저 전망을 해봤고요. 그렇지만 혹시 그 상가에 가구가 들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해요. 뭐 미용실, 슈퍼마켓, 뭐 학원, 병원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에는 아직은 인기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찾아보셔도 되고요. 집이 포함된 거, 가구가 포함된 경우는 인기가 하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소액 투자자들은 좀 투자가 어려워진 상황이 맞아요. 그래서 자금력이 있는 투자자들이 꼬마 빌딩에 상당히 많이 진입을 할 수가 있죠. 자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출 많이 안 받아도 되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들만의 리그가 되는 거죠. 뭐 언제나 항상 이렇죠. 이들만의 리그 현금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사실 주요 지역은 매수자가 또 다수로 많이 대기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리고 꼬마 빌딩 그 주요 지역에 있는 그런 가격이나 거래량은 이들만의 리그이기 때문에 또 높아질 전망이 있고요. 그런 가격 상승폭하고 거래량도 차이는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 더 이 책에서 짚어낸 게 뭐냐면 꼬마 빌딩은 아직 그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지는 않은 곳인데 이유는 한국이 그 남북 문제가 아직 있어서 아직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는 거죠. 그거는 사실 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사실 서울도 집값이 엄청 비싸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계속 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강남, 용산, 서대문, 사대문 안, 마포 쪽 이런 데는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고 상당히 문의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또 이렇게 또 투자가 많이 들어오면 또 저희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2018년도 꼬마 빌딩 주요 개정 사항은 제가 세 가지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2018년도 3월 26일에 RIT가 적용이 됐고요. 이것은 뭐냐면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릴게요. 그 임대 사업자가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이 대출 받을 금액을 이 은행에서 이렇게 담보 가치를 보고 수익이 좀 많이 날 것 같냐 안 날 것 같냐 그 상환이 어느 정도 가능할까 아닐까를 이렇게 가늠을 먼저 해봐요. 그런 지표를 만들었고 이 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 임대업은 1.25배 비주거용은 1.5배 이상 대출 이자보다 임대 수익이 더 발생돼야 돼. 발생되어야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꼬마 빌딩 같은 경우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갖는 거에 또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그걸 또 가진 다음에 어떤 리모델링이라든가 어떤 임대를 드린다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실 수익이 굉장히 처음에는 불안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적을 수도 있고 근데 꼬마 빌딩은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수익이 높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대출 가는 금액이 더 감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대출 담보 비율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부는 상환하게 했어요. 근데 이 상환을 하게 되면 중간에 사실은 수익이 높지 않은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수익률까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범위가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임차인 위주로 모든 법이 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환산 보증금이라는 걸 기준으로 어떤 그 임차인의 그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되는 그 임차인의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더 넓힌 거예요. 이렇게 더 많은 법의 보호를 받도록 임차인들 위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건물주들은 좀 더 힘들어졌고요. 임대료를 높여야 돈을 벌잖아요. 그쵸? 근데 그 상한선이 내가 이만큼 올려야 되겠다 생각해야 되는데 그 올릴 수 있는 상한선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상한선이 9%였는데 상한선을 5%로 인하를 하였어요. 그래서 소상공인이나 영세 중소기업을 위주로 기업들 위주로 안정적인 임차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이제 법이 바뀌었고요. 세 번째 이제 마지막이에요. 소득세율 인상. 소득을 내가 있으면 그다음에 세를 내야 되죠. 근데 이게 종합소득세가 일부 주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약 30% 이상을 납부를 해야 되고요. 나중에 내가 매각을 하겠다 이런데 양도소득세가 5억 원을 만약에 넘어가잖아요. 많이 벌죠. 많이 버는 거죠. 그러면 세금을 46.2%를 납부해야 돼요. 와, 6억 원이면 3억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세율이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됐어요. 세금을 많이 내는 거는 좋다고 하죠. 많이 벌었기 때문에 좋지만 이 비율은 또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2019년대는 연대에는 두 가지가 개정이 일어났어요. 지금 그거 플러스예요.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권이 5년에서 10년으로 내가 5년 동안 임차인을 들였는데 이 5년이 아니라 10년으로 늘려버린 거예요. 지금 전세제도도 지금 바뀌려고 하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게 상당히 위험해요. 그래서 계약 갱신 요구권을 만약에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건물주들은요, 임차인을 명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5년, 10년은 굉장히 긴 기간이죠. 그쵸? 그래서 건축주가 좀 힘들어지고요, 건물주가. 또 하나가 있는데 퇴거 보상제라는 게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리모델링을 하거나 뭐 철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계약 갱신 요구를 여러분이 거절을 하겠죠. 이러면 영업시설 이전 비용 등을 보상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퇴거 보상제가 또 이게 또 검토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임차인한테 유리한 상황이고, 이건 아마 뉴스에서 아마 보셔서 아실 거예요. 종로구의 서초 궁중족발 사건 이후로 이 퇴거 보상제도 상당히 중요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개정안이 임차인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을 보면 이들이 또 충분히 악용할 수가 있다고 예상이 되죠. 그래서 건물주는 임차인을 들일 때 엄중히 선별해서 받아야 하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세율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 건물주가 이 건물을 오래 보유하면 세율이 매년 좀씩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떨어지는 게 많이 떨어지면 안 되죠. 그쵸? 공제해 주는 건데. 근데 그 세율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걸로 바뀐 거예요. 높은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양도할 때 소득세를 내는 게 사실 세금 중에 비중이 크거든요. 근데 그거의 비율을 줄일 수 있는 게 바로 오래 보유하면 그 세가 점점 줄어드니까 좋았어요. 근데 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3년 이상 내가 오래 보유를 했다. 그러면 10%를 줄여줬었어요. 세율을. 근데 6%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4%를 더 내야 되는 거고 10년 보유 시 30%였거든요. 이게 오래 보유할수록 더 덜 내는데 그게 20%로 감소했습니다. 그 양도 차익이 뭐 1%, 2%가 크냐 작냐 하겠지만 사실 1%가 엄청 크죠. 5억이면은 500만 원의 세금을 내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 2%가 되면은 1000만 원을 정말 이렇게 뚝 세금을 떼서 내야 되는 거니까 이게 1%가 작은 금액이 아닌 거예요. 10%가 6%된 거는 큰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빌딩을 매각할 거를 고려 중이라면요. 최소 3년은 보유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세율을 잘 좀 계산하세요. 그 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산해서 전략을 짜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꼬마 빌딩 부자가 좀 돼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은 인기 많은 꼬마 빌딩, 자, 재산을 불리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꼬마 빌딩을 소유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시세 차익도 있고 임대 수익도 있고 땅도 지닐 수 있다라는 이런 좋은 점이 있지만 2018년도와 2019년도에 주요 법이 개정되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를 했고요. 한 번만 더 복습을 할게요.
첫 번째는 임대 사업자 대출 가능 금액이 RIT 적용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중간에 또 일부 신용을 초과하는 부분은 상환해야 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더 강력해지고 범위가 넓어져서 임차인 위주로 됐고요. 임대료를 높이려고 해도 9%였던 상한선이 6%로 줄어들어서 임대료를 높이기가 어렵습니다. 소득세율은 더 인상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5억 원이 만약에 넘으면 46% 이상을 납부해야 되는 게 있고요.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권이 5년에서 10년으로 10년 동안 임차인이 이제 저희가 도와야 되는 거 있고요. 중간에 내보내야 될 경우는 퇴거 보상제가 검토 중입니다. 오래 보유하게 되면은 이제 세율을 공제받을 수가 있는데 그 세율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세율이 인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매각을 고려하고 계시다면은 최소 3년을 보유한 후에 세율을 잘 확인하시고 전략을 짜서 매각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 동공TV에서는 꼬마 빌딩 부자 되기에 대한 내용을 좀 다뤄봤는데 우선 변화된 개정을 알아야지 여러분이 도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법적으로 이런 걸 잘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또 좋은 내용으로 와야 되죠. 그쵸? 그래서 구독하기, 그다음 좋아요, 그리고 알람 신청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좋은 내용으로 오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